썩어 빠진 할망구, 집에 기생충처럼 붙어 살기나 하고 아직도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당신 같은 사람은 진작에 없어졌어야 해요. 입 다물어, 이 못된 며느리야. 너 같은 쓰레기가 내 집에서 얹혀 살면서 이제는 집까지 뺏으려고. 너 같은 인간은 평생 거리에서나 살아야 해. 헛된 망상 좀 하지 마요. 끝나버린 할망구. 당신은 쓸모없는 존재일 뿐이고 아무도 당신의 존재에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마포구에서 조용히 살아가던 65살의 박정순입니다. 이 집은 제 평생의 노력과 추억이 담긴 곳이지만 어느 날 며느리 민서가 저를 내쫓으려 하며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가족의 진정한 의미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정순이고 올해 65세입니다. 나는 서울 마포구의 작은 집에 살고 있다. 이 집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다. 가족의 웃음으로 가득했던 보금자리,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담았던 곳이다. 이 집은 1980년대에 지어진 오래된 집이다. 그때 마포구는 지금처럼 현대적이지 않았다. 제 아내 은희와 저는 노점상과 고된 노동으로 번 돈을 모아 이 집을 마련했습니다. 이곳이 우리 가족과 다음 세대를 위한 따뜻한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인생은 내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아내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그때부터 나는 이 집에 혼자 남아 과거의 추억에 잠기곤 했다. 우리의 외아들 경우는 결혼한 후 며느리 민서와 함께 이 집에서 살았다. 처음에는 가족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예상치 못한 갈등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날 오후 서울 하늘은 뿌연 안개에 쌓여 창밖의 나무를 흔들고 있는 산들바람이 불었다. 나는 거실의 낡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았다. 책상 위에는 낡은 찻잔과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다. 경호와 민서의 웨딩 사진도 그중 하나다. 그 사진은 내가 그들에 대한 기대를 일깨워주는 증거였다. 그때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민서가 서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차갑고 딱딱했다. 아무런 초대도 없이 나는 즉시 말을 꺼냈다. 엄마는 이 집을 나가셔야 합니다. 이제 이 집은 우리 집이야. 나는 순간적으로 얼어붙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나는 차분하게 물었다. 민서야, 이 집은 여전히 내 이름을 가지고 있어. 내가 왜 나가야 해?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더니 단호하게 말했다. 서류가 뭐가 중요합니까? 엄마는 우리에게 결혼식 날에 이 집을 주기로 약속하셨잖아요. 까먹었어. 실제로 경호와 민서의 결혼식 날 집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상징적인 의미의 선물로 줬다.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 축복의 표시일 뿐이다. 그걸 선영하려고 노력했지만 민서는 듣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했다. 나는 거기에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는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며느리였다. 그녀가 내 외로움을 덜어줄 다리가 될 것이라고 믿었던 시절, 나는 이제 멀게 느껴진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나를 불법으로 몰아넣고 있다. 경찰이 도착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문서를 확인하는 동안 저는 거실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민서는 옆에서 조금의 동요도 없이 서 있었고 그 눈빛에는 이 집에서 저를 내쫓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녀와의 관계가 이미 오래전에 깨져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집 소유권에 대한 다툼이 아닙니다. 이 집은 저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담긴 곳입니다. 이 집을 잃는다는 것은 제 인생 전체를 잃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떠날 수 없습니다. 이곳은 제게 집 이상의 의미를 가진 유일한 안식처니까요. 나는 그날을 엊그제처럼 생생하게 기억한다. 아들이 결혼식을 올리던 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기막힌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아내 은희가 떠난 후 오랜만에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다.
그날 게스트 앞에서 선물을 줬어요. 그것은 이 집의 소유권 증명서이다. 경호야, 민서야. 이 집이 두 사람의 새 가족의 든든한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 말을 마치자 손님들이 모두 박수를 치며 뜨거운 눈물이 눈에서 흘러나왔다. 저는 제 아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고 이 집은 새로운 추억과 사랑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결혼 초창기의 민서는 정말 사랑스럽고 다정한 며느리였다. 그녀는 매주 주말마다 김치찌개 한 냄비를 끓이곤 했다. 엄마, 오늘 제가 만든 김치찌개 좀 드셔보세요. 많이 먹어야 건강해져요. 그녀의 환한 미소와 친절한 말 한마디에 나는 우리 은희가 살아난 듯한 착각을 느꼈다. 우리는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서는 신혼생활에서 작은 이야기를 할 때 웃음을 터뜨리곤 했다. 엄마, 가끔 겸호가 요리 도와준다고 하는데 다 태워버려요. 그래도 설거지 열심히 해서 다행이다. 그녀는 신혼여행의 즐거움과 새로운 공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나를 웃겼다.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이 집이 신세대를 위한 따뜻한 가정을 꾸리는데 사용되었을 때 매우 뿌듯함을 느꼈다. 어느 날 민서즈데이는 시장에 가자고 했다. 엄마, 신선한 재료를 사러 좋아하는 시장에 갈 거예요. 같이 가요. 그날 우리는 함께 시장을 돌아다니며 작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가장 신선한 야채를 골라 김치 담그는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나는 그녀가 가족을 정말 소중히 여겼다고 생각한다. 엄마, 내가 담근 김치를 먹어보면 절대 실망하지 않을 거야. 그녀의 자신감 넘치는 말투에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럼 기대할게요. 은희가 담근 김치만큼 맛있을지 모르겠다. 이것이 우리가 가족으로서 시간을 보내는 방법입니다. 민서는 가끔 저를 보러 와서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요. 그녀는 나를 친아버지처럼 대하고 인생의 고민에 대해 털어놓곤 했다. 엄마, 계속 힘든 일을 맡기고 있는데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민서야, 잘할 수 있을 거야. 힘들면 겸호와 상의하거나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해줘. 나는 그녀가 나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자랑스럽다. 우리 가족은 그렇게 점점 가까워졌고 저는 민서가 이 집에 따뜻한 온기를 더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저를 살뜰히 챙겼습니다. 새로 생긴 가족의 이런 모습에 저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민서는 우리 가족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 같았습니다. 그녀는 겸호와 함께 집안을 활기차게 만들었고 이 집은 마치 새롭게 태어난 것 같았습니다. 가족으로서 함께 나눈 대화와 웃음소리는 여전히 제 가슴속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민서를 보며 그날의 밝고 따뜻했던 그녀의 모습이 어쩌다 이렇게 변했는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이 가슴 아프기만 합니다. 그 시절의 소중한 기억들은 지금 이 순간과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첫 손자인 지우가 태어난 날, 저는 인생에서 다시 한번 잊을 수 없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병원에서 갓 태어난 아이를 안고 있는 순간 그 작은 존재가 주는 감동과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민서는 병실에서 밝게 웃으며 말했다. 엄마, 지우 좀 봐. 너무 예쁘죠? 일단 할아버지가 된 거 축하해. 그녀의 밝은 목소리와 따뜻한 미소는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나는 이 아이와 함께 앞으로 있을 나의 행복한 시간을 상상할 때 감정이 북받친다. 민서는 처음으로 아이를 안고 기뻐했지만 동시에 양육에 대한 걱정도 컸다. 엄마, 저 잘할 수 있을까요? 경우랑 저랑 아직 많이 부족한데. 민서야, 걱정하지 마. 잘할 수 있을 거야. 제가 도와드릴게요. 부담 갖지 마세요. 그래서 나는 적극적으로 손자를 돌보겠다고 나섰다. 지우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녀는 아이를 달래려고 앞으로 뛰쳐나갔고 때때로 그녀는 밤새도록 그를 껴안고 잤다. 이 모든 것이 처음에는 기쁨이었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도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민간의 부탁은 점차 요구사항이 되었고 요구는 명령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엄마, 아빠 설거지 좀 해주실래요? 엄마, 지우가 기저귀를 갈아주세요. 너무 피곤해서. 엄마,
오늘 저녁은 아빠가 이렇게 반찬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이러한 요구들이 당연하게 여겨졌다. 민서가 첫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의 요구는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 되었다. 내가 조금이라도 늦게 움직이거나 마음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녀의 표정은 짜증으로 가득 찼을 것이다. 엄마, 이렇게 하면 불편해요. 다시 해줘. 엄마, 왜 엄마 내 말 못 들었어? 그녀의 언행이 점점 나에게 무겁게 느껴졌다. 내가 뭔가 잘못하면 그녀의 한숨과 불만이 내 등을 짓누른다. 가족을 위해 애쓰고 있지만 고맙다는 말 대신 짜증 섞인 반응을 들으면 섭섭한 마음이 들곤 한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민서에게 말을 걸려고 애썼다. 민서야, 너도 힘들겠지만 가끔 쉬고 싶어. 우리 서로 더 잘 챙겨주자. 하지만 그녀는 내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엄마, 나 경우랑 다 얘기했어. 조금만 더 도와주세요. 있으니까 덤마가 여기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그녀의 말은 겉으로는 감사의 표시이지만 속으로는 나에게 더 많은 노력을 요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결국 나는 경호원에게 도움을 청했다. 경호야, 민서가 힘든 건 알지만 나도 좀 쉬고 싶어. 민서에게 이 말을 해주면 좋겠다. 그러나 경비원의 대답은 항상 똑같다. 민서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잖아. 조금만 참으면 돼요.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그의 말은 결국 저를 더욱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가정을 흔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불만이 생겨도 그저 묵묵히 참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혼자 앉아있을 때면 과거 민서와 함께 웃고 이야기하던 시간들이 떠오르며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녀의 달라진 태도는 저를 고립된 느낌으로 몰아넣었고 손자를 돌보는 기쁨조차 의무처럼 느껴지게 만들었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한때 밝고 다정했던 며느리와의 관계가 이제는 벽처럼 느껴질 정도로 멀어졌습니다. 저는 침묵 속에서 그저 하루하루를 견뎌야 했습니다. 민서가 경찰에 전화를 건 지 약 15분 후 경찰차 한 대가 집 앞에 도착했다. 거실 창문에서 파란 불빛이 번쩍였고 나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이런 상황이 이렇게까지 번질 줄은 상상도 못했다. 현관문이 열리자 2명의 경찰관이 집 안으로 들어왔다. 민서는 담담한 표정으로 경찰에게 다가가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저희 부부는 이 집의 진정한 주인이고 어머니는 고집을 부리며 집을 나가기를 거부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불법 점유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나는 그 안에서 단호함을 느꼈다. 순간 나는 당황했지만 진정하고 집 소유 서류를 경찰에게 건네주었다. 이 집은 내 소유이다. 이것은 소유권 증명서입니다. 법적으로 나는 이 집의 주인이다. 경찰은 나의 서류를 받아 꼼꼼히 살폈다. 얼마 후 그들은 나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자료에 따르면 이 집의 법적 소유자는 박정순 여사이다. 그 말이 끝나자 민서는 딱딱해졌다. 그녀는 화를 감추지 않고 경찰에 반박했다. 하지만 이 집은 엄마가 결혼식 날에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법적 문제가 아닙니다. 민서의 말을 들은 경찰은 냉담한 태도로 대답했다. 민서 씨, 당신이 말한 것은 구두 약속에 해당할 수 있지만 법적 소유권은 여전히 박정순 여사에게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가족 간의 법적 조율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 현재 상황에서 박정순 씨가 이 집에 거주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그 말을 듣고 민서는 한숨을 쉬며 뒤로 물러섰다. 경찰은 상황을 해결하고 더 이상의 처리를 시민에게 요구하지 않았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양측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다. 경찰이 떠나기 전에 민서는 말없이 거실을 가로질러 갔다. 그녀는 문을 닫기 전에 나를 한번 돌아보았다. 그 눈빛은 분노와 실망이 뒤섞인 감정을 담고 있었다. 나는 그 눈빛을 보았을 때 냉기가 가라앉지 않았다. 문이 닫히고 집은 조용해졌다.
경찰이 떠난 후 나는 거실 소파에 쪼그리고 앉아 멍하니 창밖을 내다보았다. 나는 여러 가지 생각으로 머리가 혼란스러웠다. 이 상황이 어떻게 여기에 오게 되었나요? 가족의 사랑과 웃음이 가득했던 이 집은 이제 분쟁과 갈등에 초점이 되었다. 나는 민서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았다. 지금 그녀의 냉담한 태도와 처음 이 집에 왔을 때의 따뜻한 모습은 아주 대조적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나를 점점 더 짐으로 여기는 것 같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쌓인 오해와 갈등이 오늘의 결과를 낳은 것 같다. 나는 다시 한번 결심했다. 이 집은 내가 일생 동안 지은 모든 것의 상징이다. 나는 여기서 쫓겨날 수 없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여전히 어떤 선택권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지 일주일 후, 저는 평소처럼 거실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먼지투성이의 테이블을 닦다가 우연히 눈에 띄는 은행 봉투를 발견했다. 봉투는 한눈에 봐도 중요한 서류로 보낸 사람의 이름은 민서였다. 처음에는 열어볼까 망설였지만 호기심과 불안감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뭐지 이 집과 관련된 건가요? 나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고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글을 읽을 때 손이 떨린다. 서류에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고 명시되어 있다. 차입금은 상상을 초월하며 용도는 투자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투자 실패로 인해 민간과 경비원은 현재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해 있다. 바로 그 순간 나는 머리가 멍해졌다. 말도 안 돼. 민서는 내 허락 없이 이 집을 저당 잡혔습니까? 나는 화가 났지만 동시에 믿을 수 없었다. 민서와 경우는 왜 그렇게 큰 결정을 내리면서도 나와 결코 상의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 사이에 민서의 행동과 태도가 문득 떠올랐다. 나는 그녀가 나를 집에서 내쫓은 이유가 단지 모순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민서가 나를 이 집에서 쫓아낸 이유는 내가 불편해서가 아니다. 그녀는 집을 잃을까봐 두려웠다. 생각이 이어졌다. 그녀는 왜 그동안 이 문제를 숨겼을까? 왜 나에게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결국 재정 압박과 불안은 태도 변화와 시민 갈등의 배경 속에 있다. 나는 봉투를 들고 소파에 앉아 서류를 다시 읽었다. 한 글자, 한 문장씩 체크하면서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한다. 하지만 자료를 읽으면 읽을수록 실망과 배신감이 더 커졌다. 그동안 나는 민간을 믿었고 그녀가 이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믿음이 흔들렸다. 나는 이 모든 일이 그녀의 비밀과 거짓말 때문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다. 며칠 후 저는 시민들과 대화를 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이 사실을 직접 묻고 싶다. 어느 날 저녁 민서가 거실에 앉아있을 때 나는 서류를 들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민서야, 이게 뭐야? 나는 서류를 내밀어 차분하게 물었지만 내 목소리에는 억누를 수 없는 좌절감이 감돌았다. 민트 씨는 서류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나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왜 나한테 이걸 숨기는 거야? 왜 이 중요한 결정에 대해 저와 의논하지 않으세요? 그녀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입을 작게 열었다. 엄마, 죄송해요. 하지만 우리도 어쩔 수 없다. 나는 사업에 투자했다. 그게 잘 안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의 말은 사과였지만 나에게는 변명처럼 들렸다. 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일어섰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시민을 이해하려고 했지만 이런 상황이 쉽게 용서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집은 제 인생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곳입니다. 제가 평생 일하며 지켜온 이 집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실수로 인해 이를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민서와 겸호의 잘못된 판단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는지 그 책임은 결국 제가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이 더욱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내가 뭔가 해야 한다. 저는 그날 밤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집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족 간의 관계를 더 깊은 갈등으로 몰아넣지 않으면서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이어야 했습니다. 민서와 경호가 이 상황을 통해 무엇을 배우게 될지, 그리고 우리 가족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이 집을, 그리고 제가 지켜온 모든 것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밤을 고민한 끝에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했다. 지난 몇 년 동안 억울했던 결정들, 저를 떠나온 시민들, 그리고 제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저는 더 이상 저 혼자서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변호사는 나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박 선생님, 이 집의 법적 소유권은 여전히 당신에게 있습니다. 민서가 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분명히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것은 교사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므로 우리는 합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은 나에게 힘을 주었다. 이제 나는 주저하거나 참을 이유가 없다. 집에 돌아와 민서와 경우를 불러 직접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거실 맞은편 자리에서 나는 민서와 차분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서야, 나는 이 집을 소유하는 문제에 대해 다시 말해야 해. 너희들이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은 분명 잘못이다. 나는 당분간 이 집에 가만히 있을 권리가 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앞으로 2달 동안 이 집을 떠나 계시면 그동안 제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합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을 마치자 민정의 표정이 금세 굳어졌다. 그녀는 손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무슨 말을 하려고 멈추었다. 하지만 곧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폭발할 것 같은 소리를 질렀다. 아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가족이 이 집에서 나가야 하나요? 우리도 이 집에서 살 권리가 있다. 민서는 분노에 찬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책상을 내리쳤다. 저는 움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결심했기 때문이다. 민서야, 내가 나에게 아무리 화를 내도 내가 평생 간직해온 집이야. 만약 당신이 이 집의 경의를 표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여기에 살 자격이 없습니다. 그 순간 경비가 급히 나왔다. 그는 중간에 끼어들어 두 손을 들어 제지했다. 엄마, 민서, 제발 침착하세요. 이렇게 소리 지르면 해결이 안 돼요. 더 좋은 방법을 찾아볼게요. 그러나 그의 말은 대중의 분노를 잠재우지 못했다. 그녀는 잠시 말없이 서 있다가 고개를 돌려 방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할머니는 짐을 챙기고 손자인 지우를 거실로 데려갔다. 됐다,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건 제 가족을 쫓아내는 거예요. 절대 잊지 않을게요.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힘껏 문을 닫아 집을 나갔다. 민서가 떠난 후에도 경우는 거실에 한참 서 있었다. 그는 무거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이걸 빨리 해결할 수가 없어요. 민서의 행동도 내 책임이다. 엄마와 함께 누군가가 되지 않는 방법을 반드시 찾을 것입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가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 한편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만큼은 단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호야, 너도 알겠지만 이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이 담긴 곳이다. 내가 민서를 설득해서 다시 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라.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지켜야 할 걸 지키겠다는 걸 분명히 알아둬라. 그날 밤, 집은 전보다 더 적막했습니다. 민서와 지우가 떠난 빈자리는 눈에 띄게 컸고, 경우는 한참 동안 방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거실을 서성이며 깊은 고민에 빠진 듯 보였습니다. 저는 마음이 복잡했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다독이며 이 상황을 더 이상 미뤄두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가족을  이제는 이 집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참아왔던 날들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민서와 지우가 떠난 뒤 집은 한결 조용해졌습니다. 경우도 며칠 후 짐을 챙겨 잠시 친구 집에서 머물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민서와 함께 상황을 정리하고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계획을 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배웅하며 짧게 한마디만 했습니다. 경호야, 잘 생각해라. 가족은 돈보다 소중한 것이고 서로를 존중하지 않으면 결국 무너지는 거야. 그가 떠난 뒤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집 안을 둘러보니 너무나도 조용했습니다. 민서와 지우가 떠나기 전에 어수선했던 풍경은 사라졌지만 그 빈자리가 저를 더욱 쓸쓸하게 만들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결혼식 날 웃으며 손을 잡은 경호와 민서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기대어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집은 제게 단순한 벽돌과 지붕의 조합이 아닙니다. 이곳은 제가 평생 동안 일구어낸 모든 노력과 희생이 담긴 곳입니다. 제 아내 은희와 함께 쌓아온 추억, 그리고 제 삶의 의미가 깃든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단순히 피를 나눈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호 간의 존중과 사랑이 없이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민서와의 갈등 속에서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녀가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의 따뜻함과 지금의 냉랭함은 상호 존중이 사라지며 벌어진 간극이었습니다. 경호가 중간에서 조율하려 애썼지만 결국 그는 양쪽을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 일찍 문제를 직면하지 못하고 갈등을 키운 것이 저희 책임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민서와 경호가 이 일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 삶의 가치와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비록 그 과정에서 관계가 흔들렸지만 희생 없이는 어떤 것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며칠 후 집을 청소하다가 우연히 경호가 어릴 적 썼던 작은 그림 일기를 발견했습니다. 낡고 바른 종이 위에 서툴게 그려진 가족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림 속에서는 제가 웃으며 경호를 안고 있었고 옆에는 은희와 행복하게 웃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림 아래에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항상 행복할 거예요. 그 그림을 보며 저는 잠시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의 갈등과 아픔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란 본질적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사랑과 희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존중이 없는 사랑은 결국 상처만 남길 뿐입니다. 저는 민서와 경호가 이 일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과 서로에 대한 존중의 가치를 깨닫기를 바랐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길을 찾고 지우를 위해 더 나은 부모가 되길 기도했습니다. 텅 빈 집에서의 시간은 제게 고독하지만 동시에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제 삶을 다시 돌아보고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천천히 계획하기로 했습니다. 집안에 울리는 정적 속에서 저는 제 자신과의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 집과 내 인생을 지키며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경호와 민서, 그리고 지우는 과연 이 일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을까? 그 답은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들이 잘 되기를,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가족으로서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웃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로 했습니다.